한국 환율이 오르는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국가 경제의 신뢰와 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나는 현상이다.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며, 이는 한국 경제가 국제 금융 시장에서 위험 프리미엄을 더 높게 요구받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의미와 같다. 이 과정은 국제 정세, 산업 구조, 정책 방향, 사회적 안정성 등이 모두 종합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는 기업 규제 논쟁, 노동정책 변화, 사회적 갈등의 증폭, 외국인 유입 문제에 대한 불안, 정치적 혼란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이런 요소들이 경제적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는지 차근차근 설명한다. 먼저 기업 활동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정책 방향이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 기업을 부정적 존재로 보거나 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정책이 늘어나면 기업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 기업은 장기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측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규제가 갑작스럽게 강화되거나 새로운 제약이 도입되면 기업은 미래 수익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고 투자와 고용을 줄이게 된다. 투자가 줄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성장률이 낮아지면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의 잠재력을 낮게 평가한다. 잠재 성장률이 낮다고 판단되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이는 원화 약세 즉 환율 상승으로 연결된다. 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이다. 한국은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과 산업 경쟁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성장해왔다. 따라서 기업 환경이 불안정해지면 생산 능력이 줄어들고 외국 기업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는 수출 감소로 이어지며 수출이 줄면 외화가 덜 들어오게 되고 외화 부족 현상은 환율을 더 끌어올린다. 기업이 억압을 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국가 전체의 외화 흐름이 위축되는 것이다. 특히 새벽 배송 규제나 특정 산업을 제한하는 정책은 물류 효율성과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류 산업은 경제 전체의 흐름을 연결하는 혈관과 같다. 물류가 느려지면 생산 원가가 오르고 고객에게 도달하는 상품 가격도 올라간다.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아지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출은 줄어든다. 수출이 줄어드는 것은 곧 외화 유입이 약해지는 것이며 외화 부족은 환율 상승을 부추긴다. 소비자가 느끼는 편리함의 문제를 넘어 물류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물류 제한은 환율에 장기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 노동 관련 법안 역시 시장에 영향을 준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제도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거나 기업에게 비용 부담을 급격하게 늘리는 방식으로 작용하면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가 약해질 수 있다. 투자자는 노동 환경이 안정적이고 갈등이 적으며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나라에 자본을 투자하려 한다. 노동 정책이 불확실성을 키우면 투자자들은 위험을 회피하고 다른 나라로 자본을 이동시키게 된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이는 곧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정치적 불안도 환율을 밀어 올리는 중요한 요인이다. 정책이 급변하거나 사회적 갈등이 커져 정국이 불확실해지면 투자자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안전자산으로 이동한다. 안전자산이란 보통 미국 달러와 같은 안정적인 통화나 금 같은 자산을 뜻한다. 한국이 불안해 보이면 투자자들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게 되고 이는 환율을 상승시키는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한다. 정치적 안정은 경제의 기초 체력과도 같기 때문에 갈등이 커질수록 환율은 더 쉽게 요동치게 된다. 사회적 분위기 역시 환율과 무관하지 않다. 사회적 불안이 커지면 소비와 투자는 줄어든다. 외국인 유입 증가에 대한 불안이나 범죄 증가에 대한 공포가 퍼지면 사회 전체의 심리가 위축되고 이는 경제활동의 감소로 이어진다. 경제가 위축되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지면 외국 자본은 한국을 위험 자산으로 평가한다. 위험 자산으로 평가된 국가는 환율이 더 오르게 된다. 사회적 안정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신뢰와 직결된다. 또한 정책 방향이 시장의 원리와 충돌하는 방식으로 움직일 때도 환율은 오르게 된다. 예를 들어 부자를 특정한 악한 존재로 규정하거나 기업을 적대적인 대상처럼 취급하는 분위기가 강화되면
자본은 자연스럽게 해외로 이동한다. 자본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에 불안이 커지면 국내에서 투자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러한 자본 유출은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며 환율 상승을 만든다. 복지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재정이 약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지 않은 채 비용 부담을 늘리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면 외국 투자자는 한국 국채를 사지 않으려 하고 외화 조달 비용이 올라가며 결국 환율도 상승한다. 복지 확대는 성장과 함께 가야지만 가능하며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복지가 설계되면 결국 환율 상승이라는 형태로 부담이 돌아온다. 경제는 심리로 움직인다. 정책이 시장과 충돌하거나 사회적 불안이 커지면 투자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안전자산을 찾는다. 이 심리가 강화되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움직임이 많아져 환율이 오른다. 환율은 정부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시장 심리와 국가 경쟁력의 총합이기 때문에 환율 상승은 한국 경제가 신뢰를 잃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기업에게 지나친 제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민의 소득이 올라가며 소비가 안정된다. 소득이 오르면 복지 부담도 자연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경제는 성장 없이 나눔만 강조할 경우 결국 분배할 자원이 부족해지고 사회적 갈등이 커져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정치적 안정도 중요하다. 전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환율은 쉽게 요동친다. 투자자들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안정적인 행정을 선호한다. 즉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합리적인 정책 조합을 만드는 것이 환율 안정의 기본 조건이다.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범죄나 불안 요소를 줄이는 것도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된다. 사회가 안정될수록 외국 투자자는 한국을 안전한 투자처로 평가하고 이는 원화 강세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정은 경제의 기초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결론적으로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단순히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국내의 정책 방향, 사회적 분위기, 경제구조, 투자 환경, 정치적 신뢰 등이 모두 얽혀있기 때문이다. 경제는 구조와 심리가 함께 작용하며 어느 한 요소만 고쳐도 해결되지 않는다.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활동을 존중하고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사회적 안정과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는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는 서로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한 부분의 무너짐은 전체의 불안을 불러온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구조를 바로 세우는 힘이며 불안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기초를 다져야 환율이 다시 안정되고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로 돌아올 수 있다.